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 아랍 국가에서 열리는 지구촌 최대 축구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다음 달 19일 열릴 결승전까지 총 29일간 전세계 축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초로 가득한 월드컵 시작부터 또 다른 기록이 추가되는데요. 월드컵 92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첫 경기를 패한 개최국이 나온 것입니다. 개최국인 카타르는 조별리그 A조 1차전인 에콰도르와 개막전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월드컵 개최국이 본선 대회 첫 경기에서 진 것은 월드컵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게다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의 술이 없는 월드컵이 됐습니다. 당초 카타르는 경기장 일원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지만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자국 문화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결국 월드컵 기간 중 맥주 판매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전세계 축구팬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재미없는 월드컵이 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기대되고 특별한 월드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부터 한국의 인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해외에서 한국의 월드컵 승리를 위해 본인의 농장까지 팔아 응원할 정도로 한국에 열광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 첫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마스크를 벗고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까지 차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세계인의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성대한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린 가운데 곳곳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무대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데요. 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열린 월드컵인 만큼 성대하게 시작된 개회식은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고래상어의 모습을 비추며 막을 올렸습니다. 총 30분, 7개의 막으로 구성된 이번 개회식의 재미는 곳곳에 숨겨진 한국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응원가와 헌사라는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아르다 공연곡이라는 이름으로 32개국 참가국과 팬들에게 헌정하는 노래가 울려 퍼졌는데 카타르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민 박자도 포함됐습니다. 또 참가국들의 국기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태극기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이번 월드컵 유니폼을 형상화한 인형과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미를 장식한 것은 BTS의 정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마스코트인 라이브의 풍선이 떠오르면서 무대엔 BTS 정국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의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수십 명의 댄스와 함께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준 BTS의 멤버 정국에게 스타디움에 모인 관객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을 쏟아냈는데요. 그야말로 레전드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부터는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쿠바이시가 등장해 정국과 함께 공식 주제가인 드리머스를 열창하며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모든 공연이 마무리된 뒤엔 불꽃이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이 공연으로 개막식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정국의 퍼포먼스가 끝나자 관중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한국 가수가 공식 주제가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정국이 부른 덕분에 드리머스도 순식간에 음원 1위에 오르는 신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즉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아이튠즈에서 총 102개 국가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오른 것입니다. 특히 피파 월드컵 사운드 트랙 중에는 2시간 11분 최단 시간 만에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BTS 정국의 효과가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대를 보고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피파가 공식 SNS에 올린 무대 영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로 극찬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월드컵 개막식 레전드로 남은 정국은 전날 우리나라 대표팀과 만나 응원과 함께 힘을 보탰는데요. 정국은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과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 대표팀 선수 전원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어 훈련 열기에도 힘을 보탰는데요. 대표팀으로부터 유니폼을 선물 받은 정국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저와 방탄소년단 멤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여러분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은 모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해외의 한 마을에 태극기가 온통 뒤덮이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반샤람푸르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에 길이 3.2km의 태극기 띠가 자리 잡은 곳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태극기 띠를 만든 주인공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15년 동안 일했던 방글라데시인 아부 코시르와 아내 사비나는 5,000달러, 하나로 700만 원을 들여 태극기를 구입하고 3.2km 길이로 이어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고자 코시르 부부는 돈과 정성을 쏟은 것인데요. AFP통신은 21일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코시르 부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사비나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 축구를 응원하고자 다리 위에 태극기를 이어붙이는 방법을 택했다며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고 그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비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남편 아부 코시르에게 한국의 문화, 사회 규범, 여러 환경 등에 관해 들었습니다. 사비나는 남편이 전한 한국의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한국은 내가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라고 밝혔는데요. 남편 코시르는 한국에서 중고 전화기 등 소비재의 부품을 긁어낸 뒤 녹여 금을 추출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AFP는 코시르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업을 할 만큼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현재 보석 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에서는 중산층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는데요. 코시르는 2002년 당시 한일 월드컵을 한국에서 받고 거리를 물들인 붉은 물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축구 선수는 테크니션 윤정환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정환은 주전으로 뛰진 못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한국 대표에 뽑혔습니다. 코시르는 윤정환은 정말 뛰어난 선수였다라고 회상했는데요. 이젠 한국을 떠났지만 코시르는 자신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추억도 선사한 한국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코시르는 3.2km의 태극기 띠를 제작하고자 본인의 망고 농장까지 팔았는데요. 재단사가 태극기 띠를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주였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웃인 모하마드 아카시는 부부가 한국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자 너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라며 그래도 다리 위에 이어진 태극기 띠를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크리켓입니다. 방글라데시 축구대표팀의 경기력은 월드컵 본선 진출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낮은데요. 그러나 월드컵이 열리면 방글라데시도 축구 열풍에 휩싸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집의 외벽을 응원하는 국가의 색으로 칠하곤 하는데요. 대부분 우승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을 응원하는 현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시르 부부가 일당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 태극기 띠를 만든 열성을 보이면서 그 마을을 넘어 주변 마을까지 코시르 부부의 진심 덕분에 함께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코시르는 모든 경기에는 승패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한국을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며 한국이 패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응원하는 분위기는 전 세계에서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외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H조 한국 첫 경기는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이 마스크를 벗고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찾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21일 캡틴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텝, 지원 스텝과 함께 그라운드를 뒹굴 동료들과 함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잔디를 밟았습니다. 햄스트링이 불편했던 황희찬과 윤종규까지 가세한 완전체였는데요. 2002년 카타르 월드컵은 규정상 잔디 보호를 위해 결전을 앞두고 훈련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를 익히기 위한 답사만 한 차례 가능한데요. 특히 이날 손흥민은 마스크가 없는 얼굴로 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컨디션에 잔디가 매우 중요하기에 손흥민은 잔디를 손으로 만져보며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떨어져 그라운드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는데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월드컵인 손흥민은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에서 16강 진출 실패로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카타르에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인데요. 손흥민은 모든 월드컵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세 번째 월드컵인데 누구보다 간절하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음보다 더 잘 준비해야 한다. 내가 가진 에너지, 실력, 능력 등을 최대치로 뽑아내 특별한 월드컵을 만들고 싶은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24일 오후 10시 이곳에서 우루과이를 첫 상대하는데요. 이어 가나, 포르투갈과 상대합니다. H조 4개 팀 가운데 조별리그를 한 곳에서만 치르는 팀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반면 다른 팀들은 조별리그를 모두 다른 경기장에서 갔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에겐 분명 호재입니다. 즉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은 태극전사들의 홈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태극전사들의 첫 번째 고지는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입니다. 이제 결정까지는 단 하루 남았는데요. 부디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꼭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